안녕하세요, 신지선입니다. 지금부터 포토샵 CC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의 신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신기능은요, 기능이 추가돼서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어도비닷컴 홈페이지에 로그인을 하시면 얼마든지 학습 및 지원을 통해서 포토샵의 새로운 기능들을 이렇게 왼쪽에 보시면 동그라미 박스에 각 연도 달별 업데이트된 기능들을 한눈에 알아보실 수도 있고요. 또한 학습도 하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웹사이트를 제작한 화면인데요. 포토샵으로 오른쪽에 보시면 각 레이어들로 구성된 하나의 웹사이트가 제작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디자인한 웹사이트를요, 각각의 컨텐츠별로 또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컨텐츠를 이미지로, 에셋으로 내보내고자 하실 때가 있으세요. 그러한 경우에 이번에는 포토샵에서 아주 손쉽게 클라우드 버전의 그 이미지 에셋 제너레이터라는 그 신기능이 추가가 되었는데요. 자, 방법은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명이 있습니다. 제가 이 화면에 보이시는 빨간색 백팩을 이미지로 내보내려고 하는데요. 그러한 경우에는요, 여러분들 이미지 레이어 이름에 더블 클릭하셔서 이름을 변경하실 때 레이어 이름의 뒷부분에 확장자명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 박스를 가져올 때요, 뒤에 배경을 투명으로 가져오고자 하실 때는 .png를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압축 형태의 홈페이지 업로드용 이미지를 가져오고자 할 때는요, .jpg를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레이어 이름을 변경하는 것만으로 이미지 에셋을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레이어뿐만이 아니고요, 지금 하단에 보이시는 이렇게 그룹 단위에도 확장자명을 입력해서 함께 내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내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이름만 써주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는 파일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이 포토샵 파일의 위치가 현재 여기에 있는데요. 자, 이곳에 있는 다른 두 개의 폴더 외에 제가 메뉴의 파일에 제너레이트라는 생성의 이미지 에셋 정보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확인해 봤을 때 이렇게 V체크로 표시가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때 지금 오른쪽에 표시한 이 PNG 파일의 형태가 이미지 에셋으로 생성이 되는데요. 별도의 이러한 에셋 폴더가 생성이 되고요. 그 안에 방금 전에 지정해 주었던 그런 이미지가 에셋으로 생성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자, 지금 백팩의 사이즈는요, 하단에 보시면 PNG 파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며 사진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가로가 184픽셀인데요. 이러한 사이즈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지정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파일 이름 앞에 얘를 400픽셀 곱하기 한 칸 띄고요. 또한 400픽셀 이런 정사각형의 형태로 가져오고자 할 때는요, 이렇게 입력을, 가로 세로 사이즈를 직접 입력을 하신 후에 한 칸 띄어쓰기 해주시면 됩니다. 자, 제가 엔터를 입력을 해서 레이어 이름을 완료하면요, 현재 아까 내보내줬던 이미지 에셋이 400픽셀 곱하기 400픽셀로 여러분들이 임의로 정한 사이즈로 지정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또한 다시 원본으로 돌리고자 하시려면 레이어의 이름만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사이즈가 돌아왔는데요. 지금 한 200픽셀 정도의 184픽셀의 가로 사이즈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200% 확대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레이어의 이름명 앞에 200%라고 입력을 해주시고 한 칸 띄어쓰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엔터를 입력하면요, 아까 184픽셀이었던 것이 368픽셀로 변경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해서 제너레이트로 이미지의 에셋을 생성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상태에서 신기능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의 그 신기능을 하나만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요, 제가 왼쪽에 패스 선택 툴을 선택을 하게 되면요, 자, 레이어를 먼저 선택을 해볼게요. 세일 박스인데요, 제가 자동 선택은 잠시 체크를 해제해 두겠습니다.
자, 이 세일 박스를 제가 이렇게 선택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박스는요, 사각 박스는 쉐입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전 버전에서는,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이전 버전에서는 이 사각 쉐입이라든지 어떤 쉐입의 모양을 드로잉해서 그린 순간 이 변경을 하시기가 어려웠습니다. 따라서 삭제하고 다시 쉐입을 그리셨어야 했는데요. 이제는 CC 버전에서는요, 이러한 쉐입의 모양을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도록 메뉴의 창에 속성이라고 있습니다. 네, 프로퍼티스 패널인데요. 바로 오른쪽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 프로퍼티스 패널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 쉐입의 모양을 색상도 변경하실 수가 있고요. 혹은 선색도 변경하실 수가 있으며 또 선에 대한 점선 효과나 이런 효과 등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또한 모서리를, 코너 모서리를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여기 모양에서 여러분들이 드래그해서 원하는 모양의 형태를 만드셔도 되고요. 아니면 직접 픽셀 단위로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지금 가운데에 우리가 링크 버튼이 되어 있기 때문에요. 모든 사각 모서리가 함께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 사각 모서리를 해제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각 필요한 모서리만 별도로 수정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쉐입을 실시간으로 속성을 변경하실 수가 있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알아보셨고요. 다음 컨텐츠 어웨어 기능을 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제가 포토샵 강좌에서 여러분들이 마지막 부분 15강좌를 보시면요. 포토샵 CS5와 CS6의 신기능에 대해서 다루어져 있습니다. 그 이후 버전에 대해서 지금 현재 다루고 있는데요. 자, 이 포토샵 CS5와 6에서 제공이 되었던 컨텐츠 어웨어 기능, 이 컨텐츠 어웨어 기능에서 더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선택 툴이라든지 혹은 이 컨텐츠 어웨어 내용 중에서요. 패치 도구 등에도 내용 인식이라는 패치가 직접 입력이 되면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자, 나머지 컨텐츠 어웨어, 즉 내용 인식하는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그 포토샵 15강좌를 좀 참고를 해주시는 걸로 하고요. 저는 오늘 추가된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에서 조금 더 향상된 내용 인식 그 패치 도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패치 도구를 선택을 하시고요. 상단의 옵션 바에서 패치를 내용 인식으로 선택해 주신 후에 원하는 형태의 선택을 하시고요. 기존에는 그냥 여기 있는 값과 똑같이 만들어주는 게 바로 패치의 역할이었다면요. 지금은 제가 선택을 옮기면 그에 해당하는 맞는 비슷한 이미지의 형태로 보시면 내용인식 비율을 채워서 가져다가 복사해 주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외곽이 전혀 우리가 컨텐츠 어웨어한, 즉 흔적이 남아있지가 않게 되죠. 네, 이렇게 향상된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 또한 이제 이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카메라 로우라는 DNG 파일이 있습니다. 이 DNG 파일은요, 여러분들께서 요즘에는 카메라가 똑딱이뿐만이 아니고요, DSLR이라는 그런 화질도 좋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거의 실물과 가까운 파일에 원본값을 저장하고 있는, 가공되지 않은 카메라사마다 사실 뭐 예를 들면 뭐 인물 위주의 중심의 올림푸스 카메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선명하지 않게 약간은 흐림 효과가 들어가 있는 그런 형태라면, 또한 니콘과 같이 사실적 묘사를 더 중시하는 그런 카메라 제조사의 경우에는요, 그런 카메라로 촬영을 했을 때 좀 더 디테일하게 나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명암값이나 이런 것들이 사진의 원본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사진을 만든 시간, 뭐 사진을 찍은 날짜, 뭐 날씨, 아니면 조리개, 뭐 오픈된 정도, 조절 정도, 이런 것들을, 이런 정보 하나하나를 모두 우리는 메타데이터라고 부르는데요. 그러한 메타데이터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용량을 가진, 지금 보시면 거의 26메가, 27메가 정도 달하는 굉장히 큰 사이즈의 파일입니다. 예전에는 클라우드 버전 이전의 포토샵에서는요, 바로 이 카메라 로우 파일을 열었을 때에만 카메라 로우 필터가 나타났습니다. 이게 바로 카메라 로우 필터인데요. 이 카메라 로우 필터의 장점은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보시면 각종 조정
값이, 즉 조정 레이어에서 줄 수 있는 값들이 현재 산재에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하나의 사진을 열기 전에 이 사진의 정보를 미리 수정한 후 다시 포토샵에서 보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왼쪽 하단에 바위 색상이 약간 어둡다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어두운 영역을 조금 밝게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그 돌의 디테일한 모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나오지게 되죠. 또한 상단의 하늘 부분을 좀 더 세게 표현하고 싶다라고 한다든지요.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더 이제 조절을 하신 후에 열어주실 수가 있는, 이미지 열기를 통해 열어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카메라 로우 필터의 그 장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버전에서는요. 일반 이러한 DNG 파일이 아닌 JPG 이미지를 하더라도 제가 JPG 이미지 하나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JPG 이미지를 하더라도요. 메뉴의 필터에 이러한 카메라 로우 필터 메뉴가 생성이 됨으로써 바로 여러분들께 JPG 이미지를 하더라도 거의 HDR급으로 이미지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아이의 모습도 지금 보면 노출값이 조금 필요하고요. 밝게 표현을 하고 싶은데요. 너무 밝게 표현하면 뒤에 잔디밭에 색상이 날아간다든지 그다음에 아이의 티셔츠나 이런 색상이 바로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신 후에요. 일부 어두운 영역 부분들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 주신다든지 아니면 어떤 색상값 등을 좀 더 투명하게 또렷하게 넣어 주신다든지 뭐 이런 조절값 등을 조정을 하셔서요. 자, 여기 보시면 이전, 즉 카메라 로우 필터를 주기 이전과 이후에 비교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더 클릭을 하시면 다시 원본으로 돌아올 수가 있고요. 다시 한 번 더 클릭해서 전과 후를 비교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된 카메라 로우 필터 값을 완전히 미리 주실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으로는요. 이와 같은 여러분들 사진들이 있습니다. 뭐 인터넷이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접 촬영한 사진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직접 촬영한 사진들 중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흔들려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단 피사체가 흔들려서는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찍는 사람의 카메라가 흔들렸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데요. 메뉴의 필터에 가시게 되면요. 선명 효과라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CS6나 또는 그 이후 버전에서는요. 이렇게 선명 효과가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많은 기능을 제공할 수 있도록 스마트 선명 효과라든지 그다음에 선명한 그 정도나 이런 필터 값 등을 더 이제 향상되게 조정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흔들기 감소라는 쉐이크 리덕션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클라우드 버전에만 물론 있는 거고요. 이렇게 흔들기 감소를 클릭을 하면요. 어느 정도 카메라에 렌즈 초점을 맞춰주는 그러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른쪽에 세부 설정을 이용해서 혹시 더 필요한 사항이 있다면 더 세부값을 준다든지 하는 등의 그런 이제 기준 등을 주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머큐리 그래픽스 엔진이 장착되어 있어서 굉장히 성능이 빠른 걸 보실 수가 있죠. 이러한 엔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정도의 속도가 나온다는 건요. 여러분들이 작업하시는데 좀 더 손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거죠. 자,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이번 클라우드 버전에서 여러 가지 파일을 가져올 때 여러분들께서 기존에 그런 가져온 파일들을요, 어떤 스마트 오브젝트라고 해서 고급 객체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스마트 오브젝트의 장점은요, 여러분들 필터 값을 주시는 경우에 우리가 필터를 주고 나면요, 앞서 만든 걸 한번 볼까요? 제가 아이의 카메라 로우 필터 값을 주었는데요. 사실 카메라 로우 필터를 한번 주고 난 다음에는 이 값을 수정하고자 할 때에는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시면 그 값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존의 스마트 오브젝트를 어떠한 형태로 사용했냐 하면요. 레이어를 고급 객체로 변환을 시켜서 즉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환을 시켜서 여기 보시면 레이어의 썸네일에 스마트 오브젝트로 변경됐음을 알려주는 그러한 아이콘이 나와 있는데요. 이때 어떠한 카메라 로우의 필터 값을 제공을 해주게 되면요. 제가 조금 더
채도를 아예 떨어뜨려서 흑백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오른쪽에 기존의 그 필터 값을 준 것이 남아 있어서 제가 얼마든지 더블 클릭하면 언제든지 제가 해준 값으로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수정도 가능하고요. 네,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던 것이 바로 스마트 오브젝트였는데요. 이러한 스마트 오브젝트를 아예 파일에 그 어떤 이미지를 우리가 가져오게 할 수 있었는데요. 가져올 때 이미지를 속성에 지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라고 해서요. 이미지의 그 링크 자체를 가져와서 입력을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한번 연결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를 이렇게 제가 예를 들면 채도를 좀 밝게 해서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외부 이미지를 가져올 때요. 포토샵에 어떤 그 경로를 찾아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고요. 그 경로에 있는 파일을 아예 포함을 시켜서 이렇게 가져와 버리게 됩니다. 자, 제가 일부 이미지를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잠깐 클리핑 시키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요. 제 파일의 연결 가져오기라고 해서 링크드 오브젝트입니다. 자, 이 링크드 오브젝트를 이용해서 가져오게 되면 방법은 비슷합니다. 자, 가져오는 방법은 비슷하지만요. 여러분들이 차이를 느끼실 수가 있으세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얘도 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레이어를 보시면요. 레이어의 모양이 현재 여기 포함 가져오기로 가져온 것과 링크드 가져오기가 있는데요. 제가 파일 이름명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자, 이렇게 엠베디드와 링크를 가져온 이미지가 있는데요. 지금 상단의 속성 값을 보시면 인베디드를 해서 가져온 이미지는요. 경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지 자체가 이미 포토샵 문서 안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링크드 레이아웃으로 가져온 이 고급 개체는요. 경로가 지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로를 따라서 경로 내에 이 이미지가 있어야지만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마트 오브젝트로 둘 다 가져올 수 있었기 때문에요. 언제든지 내용을 편집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를 들면 제가 여기 불투명도를 높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번째에 있는 이 레이어를 내용 편집을 눌러 원본과 같이 얼마든지 흑백 이미지로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잠시 후 저는 아무 단추도 누르지 않았는데요. 자동으로 이 고급 개체 내의 이미지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져와서 배치할 때 기본적인 이렇게 저처럼 클리핑을 할 수 있도록 기본 레이아웃을 만들어 둔 후에 이미지를 가져와서 작업을 하시는 방법도 있으니까요. 그러한 경우에 여러분들이 가져오는 이미지들을 조금 더 자유자재로 다루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되면 좋겠죠. 네, 지금 포토샵의 클라우드 버전 신기능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한 강좌에서 지금 1번부터 10번까지의 10개의 모든 그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신기능을 지금 배우고 계시는데요. 모두 다 포함되지는 않고요. 여러분들 가장 신기하고 이슈가 되고 있는 그러한 기능들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이번 이 한 강좌를 통해서 클라우드의 모든 기능을 알아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퍼스펙티브 와프인데요. 이 퍼스펙티브 와프의 이미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이러한 이미지가 기본적으로 JPG 이미지입니다. 자, JPG 이미지를요. 여러분들이 어떤 변경을 하고자 하실 때 화면의 구도가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자, 그럴 때는 이렇게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원하는 알맞는 형태로 변경을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러한 경우에는요. 선택한 이미지를 메뉴의 편집에 가시게 되면요. 원근 뒤틀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퍼스펙티브 와프인데요.
포토샵 CS5에서의 퍼펫 와프, 즉 코끼리의 코를 둥글게 말 수 있었던 그러한 내용물의 그런 컨텐츠에 대한 재질을 변경하지 않고 모양만 변경해주는 퍼펫 뒤틀기가 있었다면요. 이번에는 원근 뒤틀기가 추가가 되었습니다. 원근 뒤틀기를 통해서요. 상단의 옵션 패널에 보시면 레이아웃과 뒤틀기가 있는데요. 먼저 레이아웃을 잡아주셔야 되겠죠. 드래그함으로써 각 모서리 점을 이동을 시켜서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지점을 선택한 후에 그리드를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단에 그리드가 완료됐으면요. 뒤틀기 단추를 이용을 해서 원하는 형태대로 맞추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맞추어 줄 때 제가 요쪽만 맞추다 보니까 오른쪽에 거의 수평선이 지금 하늘로 올라가는 이상한 그림이 사진이 되어가고 있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조절하기 위해서요. 여기 레이아웃 모드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리드를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드는 꼭 바깥으로 나가도 상관은 없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맞추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왼쪽에 있는 그리드와 오른쪽에 있는 그리드가 따로따로 모양을 변경하다 보면 가운데에 있는 모양이 약간 걱정스럽죠? 자, 그럴 때는요. 이러한 이미지 두 개의 그리드를 마우스 포인터로 가져가시게 되면요. 이렇게 파란색으로 바뀔 때가 있습니다. 이때 두 개의 이미지가 알맞게 붙여지게 되고요. 네, 뒤틀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의 그런 이미지 등을 충분히 만들어서 원근감을 표시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를 맞춰주실 수가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다음 블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포토샵 CS6에서 필터에 이러한 흐림 효과가 3가지가 추가가 된 것에 클라우드 버전에서 CC 버전에서 2개의 경로 흐림 효과와 회전 흐림 효과, 즉 스팬 블러와 그 다음에 로테이트 블러가 이제 이렇게 추가가 됨에 따라서요. 패스 블러가 이렇게 추가됨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흐림 효과 갤러리라는 별도의 메뉴가 생성된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저는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먼저 첫 번째로 시계, 스핀 블러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시계와 같은 이미지에 약간 시간여행과 같은 느낌을 주어서 좀 제공을 하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들 메뉴의 필터에 흐림 효과 갤러리에 회전 흐림 효과를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회전 흐림 효과 필터가 나타나게 되고요. 이 회전 흐림 효과에 대한 사이즈나 이런 모양 등은 여러분들이 블러에서 배우신 것처럼 맞추어 주실 수가 있고요. 네,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블러의 값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설정을 얼마든지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완료가 되셨다면 오른쪽 상단 위에 옵션 패널에 보시면 확인 및 취소 단추를 이용해서 적용을 해 주실 수가 있겠죠. 자, 시계와 같은 이런 시간 효과도 마찬가지지만요. 자동차 바퀴가 굴러가는 듯한 효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일종의 동작 흐림 효과를 좀 더 손쉽게 주실 수 있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또 살펴보면요. 여러분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가지고 필터에 흐림 효과 갤러리에 경로 흐림 효과, 즉 패스 블러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패스 블러를 이용하시게 되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러한 형태대로 더블 클릭, 마지막까지 오시면 회전율이나 이런 것들을 정해 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이러한 모양도 잡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손까지 가지 않도록 하려면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에 대한 속도라든지 이런 회전율 같은 것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끝부분 조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이 오른쪽, 즉 필터 흐림 효과 도구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런 패스 블러에 대한 속성을 설정해 주실 수가 있는 거죠. 네, 저는요, 좀 취소를 눌러서 나오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손쉽게 여러분들께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클라우드 버전에서는요, 이미지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자동화된 모양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른쪽에 두 개의 이미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아웃포커싱 된 사진입니다. 여러분들 사진 촬영을 하실 때요, 이렇게 줌인, 줌아웃과 같은 기능들도 사용하지만요, 포커싱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인공은 선명하게 나오고 뒤에 배경은 흐릿하게 초점을 아예 맞추는 그런 이제 카메라상의 기능인데요. 그렇게 촬영된 이렇게 아웃포커싱 된 그런 사진들을 대상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메뉴의 선택에 가시면 초점 영역이라는 포커스 에어리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포커스 에어리어 기능을 클릭하시고요.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현재 사진에 아웃포커싱 된 지점을 대상으로요. 기본적으로 초점 영역을 잡아주는, 초점의 선명한 영역을 잡아주는 그러한 포커스 에어리어 기능입니다. 이때 인포커스 범위 등을 조절해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설정을 해주실 수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포커스 에어리어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자, 다음은 이와 같은 그냥 빈 파일인데요. 빈 파일을 편집에 7, 필로 채워넣는 그런 종류 중에 하나가요. 바로 패턴이 있습니다. 패턴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아니면 혹은 미리 지정해둔 그런 패턴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존의 포토샵에서 제공하는 패턴을 가져오고자 하는 경우에는요. 여기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고요. 혹은 여러분들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의 마켓에서 여러 가지 공유하고 있는 그런 패턴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선택된 패턴으로요. 하단에 보시면 스크립트 패턴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스크립트 패턴을 체크를 해주시게 되면요. 여러 가지 스크립트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벽돌 칠부터 한번 몇 가지만 보도록 할게요. 벽돌의 패턴의 크기를 조절한다든지 혹은 간격을 조정한다든지 그리고 색상을 여러분들 중간중간 색상을 좀 임의를 주실 수가 있고요. 명도도 주실 수가 있고요. 패턴의 각도를 돌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대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이런 오프셋 모양이라든지 간격 같은 것들도 조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패턴을 한 번에 칠할 때 내가 원하는 스크립트에 맞춰 패턴을 칠하실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께서 펜툴을 사용하시는데 좀 자유롭다면요. 이러한 펜툴의 영향을 하나 만들어 두시고요. 제가 잠깐 밑에 있는 레이어는 눈을 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편집에 칠해 가시게 되면요. 패스를 따라 가져오기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패스가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할 테고요. 이 패스를 따라서 패턴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지가 나오는데요. 자, 패턴의 크기 조절이라든지 그다음에 패턴의 간격 조정 뭐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조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색상 임의성이라든지 이런 내용들도 함께 따라갈 수 있으니까요. 이제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임의의 칠이나 나선형도 있지만요. 나무라는 기능을 이용해서요. 어떤 실사 이미지를 제공할 때 이런 나무 등을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종류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의 종류 같은 것들도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후에 반드시 그에 대한 속성 처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서 하나의 나무로 채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네, 생각보다 굉장히 3D 이미지라든지 그다음에 비디오와 같은 효과 등을 포토샵에서 많이 신기능으로 제공을 하고 있다 보니까요. 거기에 맞추어서 제공하고자 하는 콘텐츠들을 이러한 형태로 다양한 스크립트나 그다음에 자동화 기능 등을 이용해서 제공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이 외부의 이미지나 혹은 포토샵에서 지정한 이미지를 즉 수정하거나 보정한 이미지를 직접 여러분들이 제작하고자 하는 오브젝트에다가 맞추어서 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그에 맞는 이미지를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 포토샵의 비디오는 여러분들 그 CS6 신기능에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3D 이미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 잠시 문서들 열어두었던 클라우드 버전의 신기능을 보여드렸던 문서들을 잠시 좀 닫아줄게요. 자, 3D 이미지인데요.
자, 여러분들이 어떤 3D를 제작하는 그런 툴에서 가져오실 수도 있지만요. 직접 이러한 3D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만들어 주실 수도 있습니다. 저희가 포토샵의 3D 메뉴는요. 이렇게 3D 패널로, 즉 메뉴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메뉴로 제공을 하는 것은 최신 버전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을 제공하는 클라우드에서는 이렇게 3D 메뉴까지도 전부 활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새로운 메시를 만들어서 어떠한 기존에 제공하는 그런 형태에다가 이미지를 입히는 방법도 있지만요.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외부에 직접 다른 3D 제작 툴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OBJ 파일이라든지 웨이브 프론트 파일 같은 것들을 가지고 오시게 되면요. 이 안에서 또 패턴이나 또는 이에 따른 속성에 대한 재질, 패턴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설정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우선 3D 이미지를 가져오시게 되면 왼쪽에 툴 패널에서 이동 도구를 선택해 주셔야 됩니다. 이동 도구를 선택해 주시면 지금 현재 이 모델이 차고 있는 팔찌가 바로 3D로 제작된 이미지인데요. 이렇게 움직여 보시면 팔찌가 움직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네, 팔찌에 대한 재질을 여러분들이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요. 오른쪽에 보시면 레이어에 그 3D 이미지라는 그 아이콘이 현재 썸네일에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3D는 3D 패널이 별도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3D 패널과 속성 패널을 함께 여러분들이 사용을 하시면서 봐주시면 조금 더 편리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보고 계시는 그런 이제 3D에 대한 어떤 그 재질이나 아니면 콘텐츠 그런 것들을 변경하고자 하실 때는 물론 여기 3D 패널에서 하셔도 되지만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미지 레이어 내에서 선택을 하셔서 그 이미지에 대한 텍스처를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파일에 어떤 이미지를 하나만 가져와 볼까요? 네, 제가 아무 이미지나 하나만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지금 현재 도금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재질인데요. 그런 재질에다가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입히거나 혹은 페인트라든지 직접 브러쉬로 색을 칠하는 것들도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살짝 이미지에 대한 재질, 색상 부분을 좀 수정을 한 거고요. 수정한 색상은 바로 반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또 혹은 만약에 바로 저장이 되지 않는다면요. 여러분들 파일에 저장을 눌러주시게 되면요. 그에 맞는 재질로 변경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제가 변경한 재질이 약간 안쪽에 들어가 있어서 여기 끝부분에만 적용이 된 것을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3D 재질은 각 레이어를 더블 클릭하든지 혹은 오른쪽 위에 3D 패널에서의 그런 패턴을 더블 클릭해서 그 패턴에 대한 이미지를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여기 보시면 각 질감에 대한 텍스처를 편집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저희가 지금 방금 이렇게 더블 클릭해서 들어간 이미지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D나 혹은 비디오 부분은요, 여러분들께서 별도의 그 교육을 통하시면 조금 더 상세히 아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포토샵 클라우드의 2014년 7월, 즉 8월 최신까지 업데이트된 기능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